오늘은 마그마의 종류 및 형성에 대해서 할 건데, 우선 마그마 종류 하기 전에 화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산하면은 화산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을 다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용암이 펄펄 끓어 나오고 있거나 이런 것도 화산이고, 옛날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산이 만들어진 것도 다 화산으로 총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들인데,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독도. 여러분들 울릉도, 독도는 섬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화산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화산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산은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는 활화산, 그 다음에 휴식하고 있는 것은 휴화산, 아예 활동 없이 죽은 화산은 사화산,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우선 백두산 보면은 천지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다 알죠? 백두산 천지. 자, 그 다음에 한라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 이것도 화산섬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도 화산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면은 어느 나라 같아요? 어느 시대 같아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지붕들도 약간 노란색으로 있고, 유럽풍 도시인데, 이게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는 옛날 고대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 로마 도시인데 뒤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뭐가 있죠? 자, 이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인데, 폼페이는 어렴풋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발굴해서 나온 유적들인데, 과거에 폼페이란 도시는 신화 속에만 나오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도시에 흔적이 없었으니까. 이야기거리 책에는 나오는데 실제 도시는 없어서 신화에만 존재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신화에 나오는 지역 근처에 가서 어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 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가 폼페이. 그리고 더 유명한 거는 폼페이에서 이렇게 발굴된 건데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자, 볼까요? 말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폼페이가 왜 이렇게 사람 모양의 그 석상같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냐면은, 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묻혀버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화 속에만 있고 실제는 발굴이 안 됐었는데 한 15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낸 도시입니다. 대략 2000년 정도 묻혀 있었다고 보면 돼요. 자, 거기서 나온 이렇게 사람 모양이죠. 근데 이거 자 보면은 실제 사람은 아니고 사람 모양의 흔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당시에 사람이 묻혔어요. 화산지에 묻혔는데 이 화산지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몸이 녹습니다. 그래서 녹아서 사람 살 없어지고 나중에 뼈도 없어지고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빈 공간만 남아요. 빈 공간.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처음에는 사람이 발굴할 땅을 파다 보니까 구멍들이 나오는데 구멍이 사람 모양 같아. 그래서 이상해서 흰색으로 섞고 반죽을 넣어서 구멍에다가 채워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이 딱 사람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석고가 굳은 겁니다. 이거를 흙을 걷어내고 캐낸 게 방금 나온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는 이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폼페이가 멸망했을 당시 어떻게 멸망했을까 하고 다큐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이게 폼페이 도시 옆에 있던 화산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화산이고,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불러요. 자, 아침 8시. 자, 화산 폭발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날 날씨는 맑은 날이죠. 맑은 날인데 화산이 이제 더 세게 또 터졌습니다. 분명히 맑은 날이었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하늘을. 화산 폭발이 세니까 지진 활동도 같이 따라와서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지진이 있으면 따라오는 재해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로나 이런 게 엎어지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명 없이 맑은 날이었는데 뭐가 쏟아지죠. 자, 화산 폭발하면서 이 연기 안에 수증기나 이런 거하고 화산지하고 섞여서 흙비가 내리고 있어요. 흙비. 그 다음에 화산 구름, 왜 방금 번개치고 그랬죠? 실제로 화산 구름 안에서 가스들이 압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번개가 많이 칩니다. 도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할 때 이렇게 돌멩이 날아오는 거를 포탄 날라오듯이 날라온다 그랬고 화산탄이라고 불러요. 자, 우선 이렇게 이제 거의 망했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뒤에서 멀리 엄청 빠르게 내려온 거 있죠? 화산재가 뭉쳐있다가 엄청 빠른 속도로 화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1차로 망했는데 2차로 완전히 이제 덮여갖고 망해버려요. 아직까지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제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진짜로 흔적도 없이 묻혀버립니다. 자, 뭐 밀려오죠. 자, 화산재가 엄청 빠른 구름같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화산 쇠설류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화쇄류, 화산 쇠설류. 엄청 빠르고 온도가 수백 도가 되기 때문에 휩싸이면은 다 죽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돼서 폼페이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산 폭발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오는데, 자, 액체는 용암 나오죠. 그 다음에 기체는 가스 나옵니다. 고체는 뭐 나올까요? 화산재나 화산 아까 돌멩이 날라오고 막 그랬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 제시된 걸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오는데 기체 상태 이것저것 나오죠. 액체 상태는 용암 나오죠. 고체 상태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체 상태를 통틀어서 화산가스라고 부르고 제일 많은 거는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흙비 내렸죠, 흙비. 화산 폭발하면서 수증기가 날라오고 화산재하고 섞여갖고 흙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화산가스는 마시면 질식해서 죽는데 수증기 이산화탄소 마신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황이 유독가스라서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지대에 우리가 화산지대 보면은 노랗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황이에요. 황. 이거를 떼다가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 채취해서 파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질식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하고 가고 하는데 보통 후진국에서 이거 캐다가 팔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용암이 있습니다. 용암. 자, 우리가 용암이라고도 부르고 마그마라고도 부르는데 마그마는 땅 속에 있을 때, 용암은 땅 밖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가스가 빠져나간 거를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용암이 있는데 질질질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용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굳어갖고 검맣게 보이죠. 그 위에 떠 있죠. 용암이 굳어갖고 검은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은색 돌, 주로 현무암. 그래서 현무암 만드는 용암은 주로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과학자가 용암을 채취해갖고 성분 분석하려고 용암 뜨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거 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딱 보니까 완전 끈적끈적하게 생겼죠. 엄청 뜨거운 끈적거리는 거. 그래서 방금 봤던 용암은 흐르는 용암입니다. 현무암질 용암. 꼭 기억해 두세요. 현무암질 용암은 흐른다. 그래서 검은색 돌이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은색 돌 많은데 제주도 있죠. 제주도. 제주도가 만들어질 때 용암도 이렇게 흐른 용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 흐른다. 근데 방금 가서 사람이 뭐 뜨고 그러니까 이게 용암에 빠지지만 않으면 위험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고체 상태의 알갱이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쇠설물이라고 부릅니다. 고체 상태는 쇠설물. 근데 입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는데 입자 큰 거 보면은 우리 돌, 바위, 암 이렇게 써갖고 화산암 덩어리 큰 거, 자갈 역자를 써서 화산역,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재보다 작은 거는 먼지 진자를 써서 화산진, 미세먼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순서로 크기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화산탄은 아까 포탄같이 막 화산 폭발할 때 튀어나온 돌 있죠. 그런 거 화산탄이라고 부르고 화산지대에서 나온 돌이 구멍 뽕뽕뽕뽕 뚫린 부석, 물에 뜨는 돌도 화산지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40명 가까이 늘어 최소 69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순식간에 분출된 용암과 화산 돌멩이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 5.2 지진까지 겹쳤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불의 화산이라는 뜻의 푸에고 화산은 재난당국의 예측과 달리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대명은 폭발 이후에야 내려졌고 주민들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 진흙에 갇혔습니다. 화산은 이틀 연속 용암을 뿜어냈고 인근 해안가에선 규모 5.2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날아든 불타는 물체에 맞아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화산재뿐 아니라 용암과 화산쇠석 등 분출물이 빠른 속도로 주택가 등을 덮쳤다는 설명입니다. 외신은 푸에고 화산과 현재 분화를 이어가고 있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의 피해 규모가 다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고 용암이 바다로 흘러간 것과 달리 푸에고 화산은 인근에 마을들이 모여 있고 용암 등 분출물이 주거 지역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최고 1000m까지 화산재를 내뿜으며 폭발 강도도 훨씬 강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는 용암보다도 화산재가 더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의회에 자, 방금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현무암질 용암 보여줬던 거고 많이 틀려요. 하와이는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나고
마그마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방금은 전체적으로 연기도 많고 뿌였죠. 요거는 용암 자체 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하와이에 있는 용암은 연기, 화산재나 이런 게 안 나오는 용암이고, 이 유무남질, 안산암질이라는 용암은 폭발하는 용암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는 용암도 나오긴 한데 주로 나오는 게 화산재, 화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지 용암 때문에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화산은 이 화산재가 위험한 거예요. 요거는 엄청 빨리 아까 폼페이 같이 내려오면은 피하기도 어렵고 화산재가 우선 주변을 뿌옇게 덮어버리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좀 피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호흡기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프린트물에 있는 거 다시 보면은 자, 용암 나오는 화산을 총 4개로 분류를 하는데 화산체 모양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용암대지라고 불러요. 용암대지. 산이라는 말이 안 붙죠. 용암대지입니다. 대지, 넓은 땅. 자, 현무암질 용암은 아까 질질질질 흐르는데 얘가 흐르기 때문에 높이 안 쌓이고 완만하게 쌓이든가 평평하게 쌓여요. 근데 그 중에서 평평하게 쌓이는 거를 용암대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백두산 옆에 개마고원하고 여기 휴전선 근처의 철원평야가 옛날에 현무암질 용암이 만든 용암대지입니다. 그래서 용암대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가지고 된 넓은 땅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 안 굳었죠. 검은색 마그마들 보이니까. 하와이에 있는 용암대지입니다. 하와이는 지금도 용암이 나오는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다 굳은 것도 있고 안 굳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개마고원하고 철원평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상화산이 있는데 순상화산 다시 보면은 볼게요. 순상화산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이것도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완만한 화산. 완전히 평평하면 용암대지. 이번에는 완만하게 산을 이루면은 순상화산, 하와이하고 한라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라산이 대표적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순상화산이 하와이에 있는 산하고 한라산이 대표입니다. 모양을 보니까 산이 완만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순상화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완만한데, 자, 모순이란 말 알죠? 말이 안 되는 거, 앞뒤 안 맞는 거, 이게 모순인데, 이 모순이 한자어를 봅시다. 한자어. 모순은, 자, 고사성어에서 창모자, 방패순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춘추전국시대 무기 파는 사람이, 상인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 그 다음에 옆에서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렇게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를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 고사성어를 따서 말도 안 되는 걸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한자어는 창모자 방패순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순상화산 얘기할 거니까 순자가 방패순자예요. 근데 과거 방패를 보면은 다시 봅시다. 과거 방패를 보면은 방패가 완만하게 있는데 방패 엎어놓은 모양이라 그래서 순상화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만한 거 방패 모양 순상화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성층 화산이 있습니다. 성층. 성층 화산은 이제 용암 종류가 달라요. 안산암질 용암. 이거는 용암이 나오고 화산재가 나오고 용암이 나오고 화산재가 나오고 층층층층 쌓여서 성층 화산. 그래서 베수비오라고 되어 있는 화산은 폼페이 멸망시킨 화산입니다. 백두산, 후지산 이런 대표적인 화산들이 성층 화산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성층 화산은 층층층층 쌓이는 게 용암 쌓이고 화산재 쌓이고 용암 쌓이고 화산재 쌓이고 교대로 계속 쌓인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산이 크고 파괴력이 센 화산이 성층 화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 성충화산 보면 아까 그 백두산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구글어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어스에서 보면은 성충화산이 몇 가지 있는데 유명한 게 일본 후지산이 성충화산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후지산 이렇게 보면은 위에 하얀 게 여기가 추우니까 눈이 쌓였겠죠. 자 일본 후지산입니다. 모양체는 평지에서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모양체는 잘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뾰족하게 잘 올라왔죠.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좀 뾰족한 게 성층화산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꼭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구, 분화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꼭대기가 용암이 나왔던 구멍이겠죠. 자 요거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700m네 700m. 용암 나왔던 구멍이 700m예요. 엄청 크죠. 자, 그 다음에 성층화산의 또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있습니다. 자, 백두산 보면은 꼭대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명 아까 후지산에서는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용암 나오는 화구가 있었죠. 분화구. 백두산은 분화구가 안 보이고 물이 차 있네? 천지가 있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 선생님 질문 하나 하면은 백두산하고 후지산하고 누가 더 센 화산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죠. 자,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꼭대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백두산은 꼭대기가 별로 뾰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깨졌어요. 자, 후지산은 뾰족한 게 보인 이유가 화산 폭발이 약했기 때문에 거기 구멍에서만 나왔어요. 근데 백두산은 폭발력이 엄청 커서 그게 위에가 다 깨져서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엄청 센 화산이고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센 화산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백두산이 지금 뭐 영화 백두산도 나오고 했지만 죽은 화산이 아니고 휴화산이라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도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1000년 전에 이 근처에 있던 나라가 발해라고 있었는데 발해가 멸망했을 당시 백두산이 엄청 크게 폭발을 했다. 그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직 100% 검증은 안 됐지만 왜냐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백두산은 엄청나게 큰 센 화산이고 이게 터졌으면 그 주변은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라가 망하죠. 그 정도에. 그래서 이 성층 화산들은 대체적으로 셉니다. 그리고 폼페이에 멸망시킨 화산이 베수비오 화산이라 아까 그랬는데 가서 보면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 나폴리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분화구 보이죠? 화산이 있어요. 이게 베수비오 화산이에요. 이 근처에서 폼페이 도시가 묻혔던 게 2000년 정도 뒤에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센 화산이에요. 폼페이 화산, 베수비오 화산. 예, 성충 화산은 전체적으로 셉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상 화산이 있는데, 자, 순상 화산, 종상 화산. 그러면 이것도 뭐 모양이겠네. 자, 우선 요거는 마그마가 또 틀리죠. 용암이. 이번에는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유모남질 용암이 폭발하며 만들어진 화산.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우뚝 솟아있는 화산이 종상화산이고 우리나라의 제주도 메인은 한라산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화산들이 있어요. 기생화산이라고 오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삼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상화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종상화산은 말 그대로 요거죠, 요거. 종 모양으로 생겼다. 좀 뾰족하게 생긴 화산이 종상화산. 그래서 외국의 종상화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용암 뭉쳐갖고 됐고, 우리나라의 대표는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뾰족하죠. 원래는 더 뾰족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면서 위에가 좀 깨져서 그렇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뾰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종상화산. 종상화산은 삼방산만 무조건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종상화산의 대표는 삼방산, 제주도의 삼방산.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 폼페이가 망할 때 마지막에 쓸려 내려온 게 화산쇄설류. 뉴스 영상에도 봤다시피 화산재가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래서 화산쇄설류를 보면은 화산 폭발 때문에 화산가스, 화산재, 염기, 암석 등이 섞인 상태로 엄청 빠르게 저지대로 휩쓸어 버리는 게 화산쇄설류입니다. 이게 엄청 무섭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화산 폭발하면. 용암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용암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섭다는 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화산 폭발했을 때 사람 많이 죽었는데 그거 관련된 거고 어려운 화산쇄설류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뉴스 앵커가 문과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좀 버벅버벅 거립니다. 폭풍, 화산 쇠설류,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화산 쇠설류, 쉽게 말해서 이 잿가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용암과 크고 작은 암석이 화산가스와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덮쳐오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저게 한번 사람을 덮친다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겠죠.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자동차로 아무리 달려도 저 쇠설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조금 전에 김지영 기자 전해드렸듯이 100km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정혜윤 기자. 화산이 폭발하면서 자, 뒤에 보이는 게 화산쇄설류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산 아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옵니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으면서 눈앞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화산쇄설류입니다. 쇄설류는 용암과 암석 파편,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가 돼 시속 130에서 180km로 빠르게 주변을 덮칩니다. 따라서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화산 폭발에서 용암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꼽힙니다. 쇄설류의 온도도 500에서 700도에 달해 나무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생물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재가 코로 들어가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화산 피해는 화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얼마큼 몰려 있었느냐 이런 데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 그것이 지금 나온 것 같이 화산 폭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화산쇄설류고 요거 때문에 사람 많이 죽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또 일본에서 화산 폭발할 때 나온 영상인데 산 꼭대기에 뭉쳐있던 이런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엄청 빠르죠. 시속 100k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걸어서 피할 수가, 달려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마을로 덮쳐오는 영상입니다. 자, 위에서 이제 내려오네. 사람 보세요. 살라고. 카메라는 관찰하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마을 지금 덮치려고 그러는데 누가 도와줄까 봐. 마지막까지 한번 봐봅시다. 덮칠 뻔 했는데 마을 앞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화산재가 옆으로 가버렸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화산 새설류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그마 종류, 용암의 종류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